안녕하세요, 최브레인입니다. 정량한 뇌파를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정량한 뇌파에서 사용하는 파라메타를 준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량한 뇌파를 이해하고 평가하려면 꼭 알아야 하고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량한 뇌파를 보여드리고 어떤 파라메타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폭 뇌지도와 진폭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은 진폭 뇌지도이고 우측은 진폭 다이어그램입니다. 그 다음은 진폭의 스펙트럼과 주파수 대역별 뇌지도입니다. 정량한 뇌파에서 대부분 볼 수 있는 레포트들입니다. 이번은 델타, 세타, 알파, 베타, 하이베타, 그리고 절대파워, 상대파워, 진폭, 불균형, 연결성, 위상 등에 관한 한 레포트 개요와 비율 및 주파수 대역을 조금씩 세밀하게 나눈 진폭 불균형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뇌지도의 선과 선들 뿐인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것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진폭, 강도, 절대 파워, 상대 파워, 파워 비율, 연결성, 위상, 파워 불균형, 지배 주파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파라메타들을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웨이브 그림에서 좌측은 마이크로볼트이고 하단은 시간입니다. 진폭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측정합니다. 단위는 마이크로볼트로 아주 미세한 전압을 피질해서 뇌파계로 기록합니다. 진폭은 각 사이트들의 독립적이며 어떠한 것과도 왜곡이나 변형되지 않습니다. 낮은 주파수는 반복 횟수가 적어 진폭이 크고 높은 주파수는 반대로 반복 횟수가 많아 진폭이 작습니다. 강도는 진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진폭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이며 왜곡되지 않습니다. 일정 경과된 시간 동안의 진폭입니다. 강도는 개인의 뇌파의 파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에서 짧은 시간의 강도를 사용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량한 뇌파의 경우는 2분, 5분 등의 강도를 사용합니다만 사용자에 따라 언제든지 다릅니다. 뇌 기능 평가에서 뇌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는 자파 제거 후 최소 2분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절대 파워입니다. 저는 절대 파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는 편입니다. 절대 파워는 한 부위에서 측정된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 값을 의미합니다. 단위는 강도의 제곱으로 마이크로볼트 제곱입니다. 계산은 세타 강도 8 마이크로볼트이고 베타는 4 마이크로볼트인 경우 파워로 각각 변환되면 64와 16 마이크로볼트 제곱으로 비율은 2대1에서 4대1로 증가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왜곡시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절대 파워는 뇌파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상대 파워입니다. 상대 파워는 각 사이트에서 측정된 총 뇌파를 100%로 정하고 델타, 세타, 알파, 베타로 나누어 계산하여 에너지를 분배합니다. 단위는 퍼센테이지이며 베타 40, 세타 30, 알파 20, 베타 1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컴퓨터 영상 처리 속도가 낮을 때에는 절대 파워를 계산할 수 없어 사용했습니다만 지금은 기술이 좋아 절대 파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절대 파워보다는 상대 파워가 쉽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워 비율입니다. 비율은 증상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율은 대역별 에너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세타 베타입니다. 비율은 단일 국제 1020 뇌파 위치에서의 에너지 비율은 뇌파의 비정상 신호로 사용되어 임상 진단 또는 증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FDA는 CZ에서 진폭으로 세타 베타 비율을 인정합니다. 세타 베타 비율이 2.0 이상이면 주의력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3.0 이상이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세타가 높고 베타가 낮기 때문입니다. CZ에서 세타 평균 진폭이 8에서 10 마이크로볼트인데 주의력의 문제가 있을 경우 15 이상이 높고 베타가 낮아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경우를 종종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전과 비교해 대부분 어린이나 성인에서 세타가 높게 측정되고 있어 비율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타가 높아진 이후로는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자극적인 것을 밤늦게까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대칭인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진폭 불균형으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하이베타의 뇌 지도를 선으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비대칭은 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결정하는데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좌측과 우측 사이트에서 에너지를 비교합니다. 대칭은 F3, F4, C3, C4, P3, P4를 비교합니다. 불균형 증상의 한 예로 우측에서 델타가 높으면 감정 문제, 좌측에서 델타가 높으면 인지 문제, 우측에서 세타가 높으면 충동 문제, 좌측에서 세타가 높으면 비체계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경우 우측보다는 좌측에서 알파가 높은 경향이 있고 좌측보다는 우측에서 베타가 더 높으면 불안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결성은 뇌의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응 위치는 방구 사이 및 위치간이며 뇌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의 소통입니다. 연결성이 높으면 과도한 소통이고 낮으면 적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생각이나 스트레스의 경우 연결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뇌가 느리거나 인지 문제가 있을 경우 낮은 소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상입니다. 위상은 조금 복잡합니다. 위상은 동일한 주파수 범위 내에서 두 사이트 간의 통신 또는 정보 공유를 측정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뇌파에 의한 위상 측정은 타이밍 및 위상 각도를 기준으로 두 주파수 신호를 비교합니다. 위상 지연은 진행되는 사이클 사이의 지연의 평균입니다. 위상은 TBI 진단에 유용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배 주파수입니다. 이것은 뇌 기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해서 추가하였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뇌파를 기록합니다. 뇌 기능을 평가하는 데 지배 주파수는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평균 알파 주파수는 9.5에서 10.5 사이입니다. 9.5 아래이거나 10.5Hz 이상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Hz 아래는 인지 및 뇌 속도의 문제와 11Hz 이상은 불안, 걱정, 수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량한 뇌파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기본이 되는 파라메타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린 파라메타를 상기하면서 정량한 뇌파를 관찰하시면 평가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원한다면 BSCIA와 KPP에서 개최하는 QEG 전문가 교육 과정에 참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최브레인이었습니다.